있는 여러 마을이 불태워졌습니다. 계천 마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국군은 여순 지역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상에 따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좌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뒤척이네 빨치산은 빨치산대로 우익 쪽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상이 목숨을 좌우하던 시절,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흐르지 못한 그 세월이 내 가슴에 흐르네.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반군, 자위 이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 10,000명 중에 9,000명 이상이 소위 아군에 의해서 경찰은 물론이러니와 국군이 주력이 되겠는데 국군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이 되었고 나머지 반군과 지방자위, 빨치산 이들이 한 것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뒤로 해서 민간인 학살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산, 진전면, 고간리. 이 마을에는 지금도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황점순 할머니는 전쟁 때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기억 때문에 지금도 마을 전각 근처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꺼립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곳 전각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미군은 빨치산이 섞여 있다고 보고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지금도 건물 여기저기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요리 나와서 나온 거니 크다 크다. 총알은 뱅뱅뱅뱅 들어가면서 놓는데 이어 맞고 이어도 맞고 총알 12발이 할머니 몸을 스치거나 관통하면서 품 안에 안고 있던 젖먹이의 목숨까지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목에 이었는데 병이 전쟁으로 시집 식구와 자식을 잃은 황점순 할머니. 그러나 전쟁이 나기 직전 면회 나간 남편만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을 청년 15명이 가입한 보도연맹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청년명탁 보도연맹 가입 안 하면 안 되기 때가 있었나 뭐냐 이라 참 대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6월 초할인 날 날짜는 알리비고만 초할인 날 싹 동네 사람 다 갖고 있는 기라. 이 마을에서 보도연맹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명이라는 것. 옆집에 사는 이귀순 할머니도 이때 남편을 잃었는데 할머니는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른 좌익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화가 두고던데 문한다 나. 옛날 벨기에는 전 비란 당하고 얄구지 비라짜리 붙이고 뭐 보안본을 썼는가 그건 모르지만 우체한 거 얄구지 그런 거만 전부 다 잡혀갔지. 벨기에는 안 잡혀갔어요. 저 꼬마이를 오대로 전부 비란해가지고. 1949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세력을 전향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단체로 보도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좌익 세력의 자수와 전향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좌익과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남로당 핵심 분자라든가 활동 분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해방 후 혁명적인 분위기, 민족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 사회단체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게 됐고, 지방의 경우에는 강제 가입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입하면 이 빨갱이로 찍힌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고 오니까 서로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 이 할당제라는 게 또 내려오고 그랬는데 일정한 숫자를 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그런 예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보도연맹 때문에 학살된 피해자의 상당수가 좌익과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 보도연맹 제도를 위반했던 오재도 검사도 생전에 보도연맹원을 죽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전검사 오재도 검사를 제가 이제 작고하기 전에 만났습니다. 네, 그분 말씀도 보련 학살은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위령은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보련 가입자들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서울에서 개전 사흘 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우익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보련 가입자들이 적극 도와서 그들이 그 이민재판에 넘어가서 처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변호도 해주고 이런 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걸로 보더라도 그 보련 전국 각지에 있는 보련 가입자들이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단 학살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잘못된 학살이었다라는 것을 그 오재도 변호사도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은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학살 장소라고 알려진 곳에서는 많은 유골이 발견됩니다. 학계에서는 전쟁 기간 중에 학살된 민간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강화도. 우익단체에 의한 보복 학살이 있었다는 곳입니다. 혼자서 직접 학살 장소를 찾아내 안내판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서영선 할머니. 학살이 일어났던 그때 할머니는 12살이었습니다. 옛날에 나루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양쪽에 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사람이 가게끔 이만큼 넓이를 해놨던 데가 바로